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오늘은 물리학 원편에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오늘은 도르래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도르래 이제 분석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래를 분석을 할 건데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찰이나 마찰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물체의 크기나 그 다음에 뭐 실의 질량 이런 것들이 전부 무시가 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르래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도르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뉴턴 운동체 2법칙에서 나오는 자, F는 ma를 활용한 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되는데요. 자,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는 F는 ma입니다. 그냥.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때 힘은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사실상의 R자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R자임은 이제 힘을 더한 이제 합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 R자 힘이 두 개나 세 개 전체 질량 대신에 전체 질량 곱하기 이제 가속도 A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운동 방정식의 목적은 이 가속도 A를 구하는 데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물어보는 문항이 이제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될 상황은 일단은 한 줄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두 물체는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속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 가속도는 일단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르래 문제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올 만한 문제가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다루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이제 되는데요. 자,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여러분 전체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두 물체 아니면 세 물체 전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각각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데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나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제 각각의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도르래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A의 질량은 2m이고요. 자, B의 질량은 m입니다. 문제를 좀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좀 수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m 대신에 그냥 여러분 이거를 이제 2kg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의 질량은 m, 이거 대신에 1kg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유일한 힘은 A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분 중력뿐입니다. 그래서 A의 중력만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중력과 속도 G를 9.8인데 여러분 그냥 1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m/s의 제곱인데 간단하게 단위는 좀 생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작용하고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중력이고요. 자, 질량이 2고요.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중력은 10N만이 작용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운동 방정식을 써서 여러분 R자 힘은 유일한 힘인 R자 힘 10N이 전체 질량 몇 킬로죠, 여러분? 1kg, 2kg, 3kg가 되겠죠. 그리고 이 끈다 가속도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A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이렇게 뭐 3분의 10이라는 뭐 이런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한번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넣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라는 물체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H만큼을 높이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 mg h이기 때문에 자, 2mg
h만큼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EMG H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는 이제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 EMG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네, A와 B의 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운동 에너지로 되어서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보존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EMGH가 되어서 여러분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되어서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변화는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 A와 B의 이제 운동 에너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운동 에너지 시간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M V의 제곱입니다. 자, 이때 두 물체는 묶여져 있기 때문에 두 물체의 속력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질량에 비해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EMGH가 질량에 비에 따라서 이렇게 EM과 그 다음에 M 이렇게 나눠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두 개가 이제 질량이 이제 전체가 이제 3M이 되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EM이 3분의 2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M이 전체의 3분의 1만큼을 이제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3분의 2와 3분의 1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의 자, 운동 에너지는 EMGH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이기 때문에 3분의 4 mgH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B의 자, 여러분 운동 에너지는 전체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바로 3분의 2 mgH만큼 이렇게 2대 1의 비율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더한 게 바로 여러분 바로 EMGH의 값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아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 B를 각각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의 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습니다.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마이너스 EMG H만큼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습니다. 얼마만큼 증가했죠? 바로 3분의 4 mgH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만큼 감소하게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mgH만큼이 감소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는 자, 위치 에너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만 여러분 생기게 된 거죠. 자, 운동 에너지 얼마만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바로 3분의 2 mgH만큼이 생겼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고요. B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A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를 했고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의 질량과 물체의 크기, 공기저항 전부 없는 그냥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A와 B가 있습니다. 역시 작용하고 있는 힘은 A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과 B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입니다. mg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g를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9.8이 아닌 10으로 한번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자, 그러면 20N이 되겠고요. B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여러분 30N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왼쪽과 오른쪽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0차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자, 오른쪽이 이겼네요. B가 이겼네요. 얼마만큼으로 이겼죠? 10N의 R자 힘으로 이기게 되었네요. 이 녀석이 전체 질량 2 더하기 3이죠. 5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가속도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가속도 A는 바로 2m/s의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속도와 가속도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묶었기 때문에 여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B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가속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속도는 두 개가 각각 이렇게 똑같이 가속도에 2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물체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물체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자, 먼저 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A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자, 중력을 받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R자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가속도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A의 질량은 여러분 2kg이기 때문에 바로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RJM을 받게 됩니다. A가 받는 RJM은 얼마입니까? 바로 4N의 힘이 여러분 RJM으로 위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 20으로 떨어지는 이 녀석을 붙잡았고요. 위로 4로 당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20을 붙잡고 20 더하기 그다음 위로 4로 당겼기 때문에 바로 줄이 당기는 장력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22개를 더한 24N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B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B를 한번 그려보고요. 자, B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B의 질량은 여러분 3kg이 되겠습니다. 자, B도 역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원래 30의 중력을 받게 되는데, 자, 이때 가속도 A가 2가 되기 때문에 F는 MA,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은 얼마가 되죠? 바로 6N이 됩니다. 자, 원래 힘이 중력 30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래 방향으로 R자임이 6N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24는 어디로 간 겁니까? 바로 반대 방향으로 장력 T가 24N으로 당겼기 때문에 30에서 반대방 24를 뺀 나머지 R자임이 바로 6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를 실로 잡아당기는 장력도 역시 24가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에 작용하고 있는 장력도 24, B에 작용하고 있는 장력도 역시 24로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물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에너지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B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높이를 이제 2m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A 같은 경우도 역시 2m를 위로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M, G, H이기 때문에 M은 3, G는 10, H는 2가 되기 때문에 바로 60이 되겠죠. 60이 바로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60줄만큼이 감소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중력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게 되냐면요. M, G, 2m만큼 올라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4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 차이인 20만큼이 다른 데로 간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20줄만큼이 바로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물체가 줄을 타고 휘리릭 돌아가게 되는 바로 A와 B의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위의 다음과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두 물체는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물체의 속도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질량의 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0줄이 각각 2kg과 그 다음에 3kg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량비에 따라서 나눠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kg의 물체에는 2대3의 비율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8줄을 가져가게 되고요. 3kg인 경우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바로 12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A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얼마만큼 증가했다고요? 40줄만큼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8줄만큼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얼마죠, 여러분? 48줄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먼저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60줄만큼 감소를 했고요.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12줄만큼이 증가를 했습니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48줄이 되나요? 자,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가 48줄만큼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A의 역학적 에너지는 48줄만큼이 증가하게 된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감소와 증가가 모여서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바로 보존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룰의 가장 좀 일반적인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와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한번 구해봤고요. 속도와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도 구해봤고, 이를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봤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을 또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